2월 13일 정전 시장입니다. 자, 글로벌 증시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틀 뒤에 발표를 하는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망치가 6%대 초반이거든요. 6.23%인데 과연 5%대를 기록할 건지 사실 뭐 어렵지만은 예상치를 부합하면서 지금 6개월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유지할 건지 아니면 최근에 중국이 본격적으로 리오프닝 하게 되면서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원료 가격이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죠. 거기에 대한 부담감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느 정도 이 조정이 나올 것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고용 지표가 너무 단단하게 나오면서 6% 최종금리 인상안이 지속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5.5%까지는 무려 30%까지 상승률이 올랐어요. 전망치가 4%에서 30%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러한 이 매크로 지표에 의한 투자 심리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조금 낮춰줘야 된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과연 이번 주에 어느 정도의 증시 영향을 미칠지가 가장 중요한 거고, 자, 이런 식의 매크로 지표 발표가 있을 때는 증시가 좀 많이 흔들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강세가 나왔었던 뭐 신규상장 종목이라든가 뭐 정치 테마주라든가 이런 업종들로 수급이 다시 한번 더 쏠릴 수 있다는 점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개별적인 이슈들 하나씩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계속적으로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가 연내 경제 정책을 현재 물가 안정에서 경기 부양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지금 뉴스가 나왔는데, 뭐 시장에는 긍정적인 뉴스죠. 왜냐면은 사실 이번 정부는 돈을 풀 수가 없는 정부입니다. 돈이 없어요. 지금 국가 채무가 돈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너무 천조죠. 지금 국가 채무가 너무 높기 때문에, 특히 지난 5년 동안은 사실은 뭐 코로나도 있었고 포퓰리즘 정권이기 때문에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죠. 추경도 어마어마하게 했고, 거기에 따라서 국가 부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이번 정권에서는 법인세도 낮춰서 세율도 크게 많이 들어오는 것도 없어지고, 그리고 복지도 과감하게 줄이고, 뭐 가스비, 전기비 다 올리잖아요.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그런 것들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이번 연도는 사실은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우리는 긴축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너무 힘들죠. 예, 전 세계적인 경기도나 국내도 너무 힘드니까 정부가 경기 부양 정책으로 노선을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인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인 이슈로는. 그러니까 우리 밑세대를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은 고통을 천천히 감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또 이번에 경기 부양하게 되면은 그럼 또 그 다음 정권에 또 밀리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밀 거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그 폭탄들을 굴릴 거냐인데, 모르겠습니다. 뭐 자녀가 없지만은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식의 경기 부양이 지속적으로 된다면은 결국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라든가 다른 포퓰리즘 정책으로 망한 나라가 되지만 하는 법이 없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심도 깊게 생각을 좀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물론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뉴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풍선 이슈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뭐 군사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거 핵탄두 장착해야 될까요? 네, 지금 국민 이제 뭐 리서치 결과는 6대 4 정도라는데 찬성이 6이고 반대가 4 정도라는데, 저는 좀 찬성을 합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결국 해구산이란 거는 자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은 남의 일이 되겠구나.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상 대리전이죠. 러시아와 뭐 중국, 북한과 그리고 서방 국가들의 사실상 대리전. 그리고 지금 그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무기들 보면은 정말 남아있는 재래식 무기들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합니다. 최신 3세대 무기들을 지원을 안 하고 있죠. 네, 그 정도로 대리전이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무기 성능의 시험장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좀 불쌍하다. 서로 국민, 뭐 러시아 군인들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좀 불쌍한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리전을 사실상 치러본 국가이기 때문에 이 군비 경쟁이 결국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이런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렇게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뉴스가 아니지 않느냐.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방산을 생산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수출이라든가 아니면 좀 지위가 상승할 수 있겠지만은 좀 시장 자체에 뭐 우리가 장기적으로 거시적으로 본다면은 그렇게 좋지 않은 뉴스들이 좀 시장에 많이 나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의 이슈를 덮어줄 수 있는 게 이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점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오늘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연말에 코스피가 무려 2,80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도 그렇고 뭐 중앙권 증시도 그렇고 투자 자금이 빠지면서 계속 신흥국 지수, 일본이라든가 뭐 아시아라든가 한국이라든가 대만 지수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은 시장에 굉장히 좋은 뉴스다. 오랜만에 좋은 뉴스가 나왔고 모건 스탠리 그리고 제가 주말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많은 글로벌 CEO들이 저 챗 GPT가 엄청난 투자 가치가 있을 수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 돈이 안 되겠지만은 이게 게임 체인저라고 하죠. 뭐 애플의 아이폰이라든가 테슬라의 뭐 전기차라든가 이렇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아직까지 챗 GPT 관련된 이슈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워낙 구글이 바드로 인해서 깽판을 치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챗봇 관련 테마주들이 단기적인 조정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익매도 물량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리언이 인플레 반등 확률이 75%다. 지나친 낙관론이 경계되고 있다. 역시 여기는 중국에 관련된 내용이죠. 중국의 리오프닝과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로존이라든가 뭐 영국이라든가 이제 국내 총생산 GDP 발표를 하는데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또다시 경제가 활성화될 거고 경제 활성화되면은 인플레이션 다시 한번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낙관론보다는 어느 정도 경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채권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리고 영란은행이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좀 괜찮아지고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 기준금리에 대한 어느 정도 중단이라든가 속도 조절론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1주년을 맞아서 폴란드에 방문을 해요. 제가 예전에 찌라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우크라이나 역할을 폴란드가 대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폴란드에 엄청난 규모의 방산 무기를 수출했죠. 근데 이게 미국의 허락이 없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이제 전략적 요충지로 만들고 폴란드를 최우방 국가로 미국이 만들려고 한다. 근데 그렇게 정말 찌라시대로 시나리오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폴란드를 방문하고 있죠. 그래서 이 폴란드가 새로운 전략적 요충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점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엔 이렇게 되면은 전쟁은 장기화될 것이다. 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우리나라처럼 되는 거예요. 네, 장기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걸 제외하고는 뭐 그는 없이. 자, 그리고 새로운 뉴스가 주말에 있었는데 제가 깜빡했더라고요. 이 우에다 총재가 깜짝 발탁이 되었습니다. 우에다 총재가 깜짝 발탁이 되면서 이제 N달러가 소폭 상승하기도 했는데 일단은 시장이 좀 완화적인 인물이라고 해요. 원래는 뭐 다른 인물이 됐었는데 뭐 사퇴를 하고 깜짝 채용이 됐다는 점. 사실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시장이 좀 완화적인 인사라고 하니까 뭐 그래도 사실은 엔화가 오르게 되면은 달러가 조금 조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건 조금 아쉽죠. 우리나라 기준은 조금 아쉬운데 뭐 그래도 엔화가 또 급격하게 오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게 정책을 좀 지켜봐야겠죠. 발언이라든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외교부가 이제 중국 입국 제한을 했는데 이제 여기 중국도 아마 오늘 내일 안에 해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개별적인 이슈들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이제 비자 재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된 테마주들 이미 뭐 지난주 금요일날 리오스 코스메틱이라든가 크게 상승이 나왔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화장품 업종보다는 계속 말씀드린 이커머스 업종들, 네, 이커머스 업종들로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 뭐 티켓을 발행한다거나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되고 아직까지 카지노라든가 뭐 면세점 좀 시기상조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행 투어 관련 테마주들이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여기는 어차피 중국이 아니다 하더라도 일본 관련된 좀 호재가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개선안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전당대회가 시작됩니다. 네, 이제 전당대회가 시작되는데 김기현 후보 그리고 뭐 안철수 후보가 정말 박중세죠. 박빙입니다. 지지율 박빙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럽죠. 혼란스럽기 때문에 또 정치 테마주로 수급이 쏠릴 수 있다는 뭐 최근에 나무 기술이나 뭐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이 써니전자, 안랩이라. 그래서 이 업종들에 다시 한번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재밌는 게 이제 워낙 박빙이기 때문에 뉴스 하나하나에 이런 이 테마주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사실은 이 당대표라는 거는 여러분들 차기 대선 후보자들에게 원래 코스거든요. 코스. 엘리트 코스라고 하죠. 몇 선 의원 한 다음에, 이 서울 시내 좀, 정말 주요 지역에서 당선이 되고, 그리고 당대표하고, 대선 나가고, 원래 이게 엘리트 코스잖아요. 이 대선에 나갈 수 있는 엘리트 코스이기 때문에 과연 당대표가 누가 될 것인지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될 것인지 김기현 의원이 될 것인지 지지율에 따른 종목의 흐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개별적인 이슈들 하나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성장주들이 하락이 나왔죠. 특히 금요일날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 제가 주간 증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단기적인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고점에서 거의 10%씩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단기적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나와준다면은 테마의 재료가 조금 더, 그리고 이런 CPI 지수에 따라서 좀 테마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지만, 오늘까지 만약에 막 5% 이상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다면은 다음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정고점을 돌파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은 정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재료가 있어야 돼요. 정말 확실한 재료, 좋은 재료, 뭐 정부가 지원한다든가 챗봇 관련해서 성장주에 대한 그런 게 아니라면은, 오늘까지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은 챗봇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 오늘 일정들 뭐 큰 이슈는 많이 없고, 한미일 이제 외교 차관 회의가 되는데 우리나라 좀 빨리 일본이 지금 규제하고 있죠. 이제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 화이트리스트에 좀 복귀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 왜 그 소재를 규제하는지는 좀 뉴스를 좀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주요 반도체 소재를 북한에 넘겼다는 지금 전황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그걸 가지고 지금 중단한 거지,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짜고짜 미워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것도 좀 이슈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개별적인 오늘 이슈들 좀 체크를 하시면서, 어차피 워낙 주요 일정이 내일 모레 있기 때문에 좀 일정대에 따라서 일정에 따른 이 흐름 수급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14일날 뭐 국내 총선에서 발표되고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고 이런 것들이 딱 2거래일 안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 그래서 또다시 신규상장 종목에 대한 기대감들, 신규상장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정치 테마주들, 그 외에 또 특정 테마주 업종으로 수급이 몰릴 수 있으니까 관련된 종목들, 이슈들 잘 체크하면서 대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